자, 이 단원의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전자기 유도라는 말이 나와, 그지? 전자기 유도. 그러면 항상 이 전자기 유도의 의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그지? 전자기 유도가 뭐냐? 자, 코일이 나와, 그지? 코일이 나오고, 코일과 또 누구야? 주인공은 자석이야, 그지? 얘들의 운동인데 어떤 운동입니까? 상대적인 운동으로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기선속이 변할 때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근데 요 내용을 공부할 때 먼저 뭘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요 개념이야. 자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기장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그지? 자속과 자기장을 비교 한번 해보자. 자, 어떤 요런 면이 있습니다. 요런 면에 자기력선이, 그지? 자기력선이 하나, 둘, 셋, 5개야, 그지? 5개가 통과하면 얘를 우리가 5개가 통과한다. 자기력선은 웨버라고 이렇게 써줘, 그지?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웨버. 자기선속이야. 그래서 자속은 요거 쓸 때 문자로 어떻다? 아침 먹고 땡 이런 식으로 파이라고 문자를 써주고, 자기장은 B라고 써주는데 B는 이제 뭐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자, 여기에 어떤 단면적이 있는데 이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 단면적. 자, 요런 면적이 있는 여기에, 그치?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4개가 통과하면 4웨버야. 그지? 맞지? 4웨버야. 근데 요놈의 단면적이 S 값이 2 만약에 제곱미터였다라고 치자. 그지? 그러면 자기장 B 값은 단위 면적당의 자속이야. 2분의 자속 4를 하면 얼마가 나오니? 2가 나오지. 단위는 T라는 단위를 쓰지. 그지?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는 T라는 단위를 쓰고 테슬라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이 정의 자체가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속이라는 의미야. 그지? 자기장의 의미가 성립이 되려면 뭡니까? 단위 면적으로 나눠져야 돼. 맞지?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은 무슨 양이야? 벡터량입니다. 벡터량이라는 얘기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총 자기선속은 B 곱하기 S를 해주는 이런 값을 취한다. 파이는 BS. 그래서 여기에 잠깐 읽어보면 자기선속 파이는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게 파이 값이야.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와 넓이의 곱에 비례한다. 파이는 BS. 그래서 자속의 단위는 자 어떤 단위를 쓴다고 했습니까? WB 해서 웨버. 그렇지? 웨버라고 읽어줘요. 그래서 단위가 자속의 단위는 WB 웨버라고 읽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단위는 T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읽어준다? 테슬라라고 읽어주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봐야 돼. 뭘 봐야 되냐면 이 자석이라는 놈이 있으면 이 자석에 가까운 요 지점은요, 자석에 가까운 요 지점은 자기력선이 많이 있잖아, 그치? 근데 먼 쪽에는 이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 자기력선의 수가 적은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요 자기력선을 통해서 또 배웠던 내용이 이 자기력선의 역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어떻다? 좁을수록 자기장이 어떻다? 자기장이 세다. 그치?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이 어떻습니까? 자기장이 세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자석이 코일 내부에 들어와도 되고
자석은 가만히 있는데 코일이 들어와도 되고 자석과 코일이 서로 마주보고 운동을 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코일 내부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게 뭡니까? 그 유명한 전자기 유도입니다. 전류가 흐른대요. 그지? 전자기 유도. 그래서 이 정의 자체를 외워두면 좋아.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코일 내부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발생하는 전류인데 어떤 경우에만 발생합니까? 자기선속이 변할 때만 발생을 해. 그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석을 넣을 때 그지? 많은 부분과 적은 부분이 다르게 닿잖아. 그지? 자석이 변해. 코일을 움직여도 마찬가지야. 그지? 근데 얘들을 딱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어 봐. 그지? 그러면 자속이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잖아. 그지? 그때는 유도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그지? 발생이 되면 일단은 방향이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세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방향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세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방향에 대한 법칙이야. 그지? 뭐에 대한 법칙입니까? 유도전류의 방향에 대한 법칙이 렌츠의 법칙이야. 그지? 그래서 항상 어떤 방향으로 방해하는 자기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야. 그지? 그럼 항상 변화가 있으려면 전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전의 값이 있어야 되고 후의 값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흐르게 됩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와 자기력,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자기장에 의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야.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코일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뭐의 방향입니까? 전류의 방향이야. 그치? 그러면 지금 이런 게 나올 때 지금 이 코일에 자석 N극이 가까이 접근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 면은, 그지? 어느 면입니까? 요 면은 방해하는 힘이 작용하려면 밀어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가 N극이 형성되게 반대쪽에는 무슨 극이 형성되게? S극이 형성된 게 자기화되고, 그지? 그럼 이거 하려면 어떻게 돼?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으로, 그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감아져, 그지? 감아지게 되면 전류가 어떻게 돼? BGA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이번에는 반대로 멀리 했어, 그지? N극이 도망가고 있네? 그럼 방해하는 방향이잖아, 코일 단면에. 가지마, 땡겨야 돼. 그럼 여기 무슨 극이 형성돼야 돼? S극이 형성돼야 되고, 반대로 여기는 N극이 형성돼야 되니까. 야, 왼쪽 거하고 극이 반대잖아. 하나마나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여기에 N극이 생기면 요 방향이고 S극이 생기면 요 방향이고, 그지? 처음 기준을 따라서, 그지? 그러면 S가 가까이 가져가면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려면 여기가 S극이 형성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N극이 형성돼야 되고, 그렇지? S극을 멀리하면 가지마 해야 되니까 위쪽이 N극이 형성돼야 되고 아래쪽이 무슨 극이 형성돼야 됩니까? S극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면 항상 이 코일이 이제 자석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항상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야? S극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돼. 그지? N극에서 나와서 S극 쪽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검유계 쪽에, 그지? 요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돼? 극이 똑같은 거, NS. 그러면 NS가 돼 있는 거 요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첫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게, 그지?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이게 렌츠의 법칙이야. 그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 우리가 유도전류의 이런 방향 할 때 약속이 하나 있어. 그지? 만약에 이 지면에, 그치? 요 종이면 있잖아. 그지? 요 종이면에, 자, 이렇게 막대기가 수직으로 꽂혀. 그지? 저 뒤쪽으로. 그럼 들어갈 때는 요런 표현을 써. 그지? 기호를. 그럼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반대로 얘가 동그라미 해서 요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이 면에, 그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밑에, 자, 유도전류 찾는 방법이 방금 위에서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변화를 찾는다. 그 다음에 자석에 의한 자기력선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치? 항상 방해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야, 그치? 선 찾는다.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치? 요게 방해하는, 엄지가 뭐의 방향입니까? 이 엄지가 N극의 방향이고,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는 전자기 유도에 의한 그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지? 그러면 결국은 전압이 생기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데, 결국 이 놈에서는 방향 하나 또 하나는 얼만큼 강한 세기로 발생이 되느냐, 그지? 방향을 이야기한 법칙이 무슨 법칙입니까? 방향을 이야기하는 법칙이 뭐야? 렌츠의 법칙이고, 이제 세기를 다루는 내용이 뭡니까? 세기를 다루는 내용이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우리가 x라는 기호를 쓰면, 자, 수직으로 자기장이 들어간다는 말이야. 그지? 약속이야.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 x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자, 그러면 또 요놈 해석할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얘는 이렇게 한 바퀴짜리 그냥 코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한 바퀴짜리 코일이야. 그러면 이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자,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일로 이제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맞지? 그럼 항상 전 단계, 전후를 비교하라고 얘기했잖아. 전후. 그럼 얘가 들어가면 결국 없다가 많아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코일 내부에는 지금 들어가는 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엄지를 위쪽으로 받아쳐야 되지. 그지? 엄지가 N극의 방향이니까. 그리고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뭐의 방향입니까?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유도 전류의 방향. 됐니?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얘가 이 길이가 있잖아. 그 정사각형이.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은 내부를 통과하는 이 자기력선의 수의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럼 유도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는 거예요. 0이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0이야. 그치? 0이고. 이제 항상 전후를 비교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전에는 X 들어가는 자기장이 꽉 차 있다가, 많이 차 있다가 나오게 되면 들어가는 양이 많아져, 적어지지. 적어지면 많아지게 하려면 다시 엄지손가락을 수직으로 꽝 박은 다음에 감아지면 시계 방향으로, 그치?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알아둬야 될 중요한 팁이, 자, 그러면 유도전류가 흘러. 그지? 여기서는 위쪽으로 흐르고, 여기서는 유도전류가 똑같이 위쪽으로 흘러요. 맞지?
전류는 위, 왼쪽이니까 위야. 그러면 자기력은 어떻게 돼? 자기장의 방향 네 손가락하고 자기력 지금 자기력을 얘기하는 거야. 네 손가락이 뭐의 방향이야? 자기장의 방향이고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색이 이게 유도 전류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인데 그러면 자기장 들어가고 하면 얘 왼쪽에 힘은 어디로 받아? 힘은 왼쪽으로 받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장 전류니까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다? 힘을 받는다. 이때 힘이 어떤 힘입니까? 자기력이라는 힘이야. 그지? 그럼 전장의 유도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력의 방향은 그냥 보나마나 무조건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 그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상관이 없어. 그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력이 어떻게 됐어? 왼쪽으로 작용했잖아. 그지? 직접 손으로 해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이게 가장 뭐가 되는 이런 유형의 기본 폼이야. 그지? 기본 폼이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치고, 그지?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자, 유도 기전력은 기전력이야, 그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기서의 기전력은 뭐 전압을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잖아, 그치?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발생하는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전압이 걸려야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지, 그지?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 그러니까 기전력이라고 말이 어려우면 그냥 뭐라고 이해해도 무관합니까? 그냥 전압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전압. 그러면 전자기 유도에서 패러데이의 법칙은 우리가 전자기 유도 배울 때 첫 번째 그치, 영향을 주는 게 뭐야? 코일의 가문수. 가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도전류가 많이 흐르잖아, 그지?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입니까? 요거야. 시간 동안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량, 그지? 요 델타 파이라는 값이 엄청 중요합니다. 델타 파이 값이 중요해, 그지?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여기 자기선속의 변화가 포인트야, 그지? 단위 시간 동안에 자기력선 수의 변화입니다. 수의 변화. 맞아요? 그럼 V는 아까 뭐에 비례한다고 그랬어? 가문수에 비례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에 비례하니? 자기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는 뭡니까?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걸 약속하는 거지, 그치?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도기 전력은 자, 요 변형식도 한번 볼까요?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아까 bs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식을 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식을 활용할 때 첫 번째는 자기장이 일정할 때, 그지? 일정할 때 그러면 자기장을 앞으로 b를 앞으로 빼면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b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s 이런 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 면적의 변화율이, 그치? 자기장이 일정한데 면적의 변화에 따라서도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는 이번에는 뭐가 일정할 때야? 단면적이 일정할 때, 그치? 단면적이 일정할 때. 그럼 면적을 앞으로 빼보면 V는 마이너스 ns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 델타 T분의 델타 B 단면적이 일정하면 자기장의 변화율,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에 자기장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 유도했을 때 렌츠의 법칙에 썼을 때 그 코일하고 자석은 단면적이 안 변하잖아, 그지? 그런 경우는 자기장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치? 그거에 따라서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자, 요 두 개 비교하는 내용 좀 중요시되는 부분이니까, 그치?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그치? 면적 변화율에 의한 유도 전류인지 자기장의 변화에 의한 유도 전류인지 이런 거를 잘 비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내용이야. 유도 기전력에 비례하고요. 유도 기전력 어떻게 할수록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자석이 많이 변하잖아, 그지?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자기력이 강한 자석을 사용할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어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의 현상 관찰. 솔레노이드의 양끝 단자의 발광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지?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만 불이 들어와, 그지?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그래서 두 개를 극성이 반대가 되도록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중심축위에서 네오디듐 자석을 어떻게 돼? 위아래로 움직여, 그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불이 A가 들어왔다가 또 반대 방향일 때는 B가 들어왔다가 A가 들어왔다가 B가 들어왔다가, 그지? 그래서 자석을 아래로 움직일 때와 위로 움직일 때 아래, 위 이때 다른 발광 다이오드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렇지?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흘렀다 흐르지 않았다, 그지? 흘렀다 흐르지 않았다, 이런 현상이 생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손속의 변화가 반대로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석이 움직이는 속력이 클수록 발광 다이오드가 더 밝게 켜지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속력이 클수록. 그 다음에 가문수가 많을수록 더 어떻다? 밝게 켜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틀은 다 됐습니다. 이제 간단해요. 자, 플라스틱가는 절연체야. 절연체니까 얘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도 안 흐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알루미늄관하고 그 다음에 구리관은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잖아, 그지?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낙하 시간을 비교하면 낙하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는, 낙하 시간이 크다라는 얘기는, 낙하 시간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천천히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지? 천천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그냥 얘는 1초가 걸렸고 2초가 걸렸고, 아니 좀 확대해서 얘가 3초가 걸렸어, 그지? 시간은 짧을수록 빠른 거 아니야, 그지? 플라스틱 빠르게, 알루미늄, 구리. 그래서 절연체인 플라스틱 간에 전류가 유도되지만 도체인 구리나 알루미늄 간에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 플라스틱 관에서보다 자석이 늦게 떨어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여기 알루미늄 관을 예를 들면 요 네오디듐 자석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지? 그럼 아래로 mg라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는데, 문제는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만들어져? 자기력이라는 방해하는 힘이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럼 알자 힘이 작아지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작아져서 조금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관과 구리관을 비교했을 때 여기에 어떤 아이가 또 가미가 되냐면 알루미늄관보다 구리관의 저항이 작다. 그러면 우리가 옴의 법칙 I는 R분의 V 이거에서 그지? 저항과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R이 커지면 전류의 흐름은 작아진다. 뭐 이런 거는 뭐 중학교 때 알았던 내용들이고 그지? 그래서 당연히 알루미늄관이 저항이 작으니까 전류가 잘 흘러서 그지? 더 센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 요 그림은 유도 전류가 흐르는 구리관과 알루미늄관에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감소하여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큰 구리관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더 많이 감소하여 자석이 더 늦게 떨어집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도구가 나오잖아, 그지? 어떤 도구가 나옵니까? 발전기야, 그지? 발전기. 전동기하고는 반대야, 알겠지? 전기를 만들어주는 장치야.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류라는 친구를 발생시켜주는 장치가 누굽니까? 발전기라는 놈이에요. 발전기. 발전기의 원리. 그래서 원리는 구조를 한번 잘 봐.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석이 있어. 연구자석. 그러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일단은 자기장이 계속 그지? 이렇게 돼. 그지? 근데 여기에 어떤 부분을 또 봐야 됩니까? 요 코일 있잖아, 그지? 이 아래에 있는 코일에 요 수직 단면 있잖아, 그지? 요 단면이 날아갈 때는 이 면을 통과하는, 그치? 자기력선이 없는데 얘가 어떻게 돼? 자기장의 방향과 수직이 돼봐, 그지? 그럼 제일 많이 통과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자, 요놈에 의해서 회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넓은 면, 좁은 면, 그지? 넓은 면, 좁은 면. 그러면 이 네모를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 자기선속이야, 그지?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서 뭐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대신 무슨 거야? 전동기라는 친구가 있었지, 그지? 전동기는 전원을 꼽아야 되잖아, 그지? 모터는, 그지? 그럼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코일이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전기의 기본 원리. 그림과 같이 연구 자석에도 그치 사이에 도선 고리가 있을 때 외부에서 일어나여 도선 고리를 회전시키면 고리를 통과하는 뭐가 변합니까? 자기선속이 변하면서 고리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여 유도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뭘 봐야 돼? 요 단면 있잖아, 그지? 수직 단면을 통과하는 요 자기력선의 수가 이런 각을 이룰 때가 제일 많잖아, 그지? 근데 요 단면과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란해 버려, 그지? 그러면 이 단면을 통과하는, 그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 단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지? 이때는 유도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지 않지, 그지? 그러면서 계속 많아졌다, 적어졌다, 반대 방향으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러면서 이 코일 내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했습니까? 자속이 변하여서야, 그지? 파이 값이, 그지? 파이 값이 변하면서 고리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여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전자기 유도의 다양한 이용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자기 유도의 다양한 이용. 자, 자석과 코일을 이용하는 장치.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코일이나 금속의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것을 이용하는데, 자, 이 마이크 한번 구조를 잘 보세요. 마이크 구조를 보면 외부에서 이렇게 그지 소리가 들어와 그지. 그러면 소리라는 것도 하나의 공기의 진동이야. 그러면 이 진동판이 어떻게 돼? 진동에 의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지 그지. 얘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이 진동판에 자석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 그지. 자석이 코일에 들락날락 한다는 얘기야 그지. 미세한 전류의 변화가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다시 이제 전기 신호로 바꾸고 소리 신호로 바꿔서 그지. 또 이게 마이크가 돼. 소리 신호를 뭐 자기 신호, 전기 신호로 바꿔서 그지. 전기 신호를 다시 해석을 해서 뭐가 된다. 어떤 소리의 에너지를 또 만드는 거지 그지. 자, 그리하여 소리의 진동에 의해 진동판이 진동하면 진동판에 부착된 코일이 뭐 영구자석 주위에 움직이면서 뭐가 발생합니까? 전류가 발생합니다. 자석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 바퀴, 자전거, 전조등, 발전기의 바퀴가 자전거 바퀴 옆면에다 회전하면 영구자석이 그지. 요 중심축에 있는 게 이게 영구자석이야. 요게 코일 주위를 막 회전하면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자전거, 전조등, 발전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놀이기구 브레이크야 그지. 이거 뭐야? 이거 어떤 놀이기구지? 그치 자이로 들어. 그래서 탑승 의자가 떨어지면 의자에 붙어있는 자석에 의해 금속판의 유도 전류가 발생하여 의자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근데 이거 고장나면 기다려줘. 그 다음 전기기타 있잖아 그지. 전기기타 아래 자석에 의해 자화된 기타줄이 진동하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전기장이 변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자기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일만 이용하는 장치. 코일만 이용해. 코일 대 코일의 관계지, 그지? 그래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변화가 2차 코일이나 금속의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금속 탐지기, 그지? 금속 탐지기. 첫 번째 코일, 두 번째 코일 있잖아, 그지? 금속이 있으면, 자, 첫 번째 코일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여기에 변화가 생겨서, 또 여기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도록 하지. 탐지기 내부의 코일에 흐르는 교류에 의한 자기장 속으로 금속 물체가 들어오면 금속의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요. 그렇죠. 이로 인한 자기장에 의해 내부 수신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그다음 무선 충전기 이제 자 충전패드 내부 코일에 흐르는 교류에 의한 자기장이 휴대전화 내부의 코일을 통과하면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이 유도 전류에 의해 배터리가 충전되지. 요즘은 좀 많이 그치, 요게 성능이 좋아졌죠. 자, 인덕션 레인지 불 것 없이 그지 전기를 이용해서 그죠. 전기. 그래서 레인지 내부 코일에 흐르는 교류에 의한 자기장이 조리기구를 통과하면서 조리기구에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덕션 레인지를 할 때는 이 그릇 자체가 플라스틱 그릇 돼 안 돼? 안 되지. 유도 전류가 흐르지가 않으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들을 이렇게 공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맴돌이 전류. 자,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전류는 정해진 방향이 있지만 이와 달리 금속판과 같은 도체 내부를 지나는 자기선속이 변할 때 금속판에 발생하는 유도 전류는
수용돌이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우리가 맴돌이 전류라고 얘기를 하고, 뭐 맴돌이 전류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근데 그렇게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일단 요 문제만 풀고 이제 내용을 마무리를 합시다. 금방 했다 그지 그러지? 자 전자기 유도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뭐가 변할 때야? 자기 선속이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에 발생하는 전류를 우리가 무슨 전류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도 전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유도 전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치? 방향에 대한 법칙, 렌츠의 법칙이야. 유도 전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오고, 따라서 코일 구밀이 자석에 가까워지면 코일에는 자석과 가까운 쪽이 자석과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야 되니까 같은 극이라고 해야 되지. 같은 극이 되도록 유도 자기장이 형성되어 서로 어떤 힘이야?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전압, 이거를 유도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법칙에서 세기에 대한 내용이야. 이거 패러데이 법칙이네.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은, 그 다음에 뭐야, 유도 기전력은 코일을 지나는 자기 선속의 변화량이지. 시간적 변화율이라고 얘기하지.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하고 코일의 가문수에 어떻다? 가문수에 비례한다. 그다음 발전기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고, 그다음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우리가 소리를 전기, 이건 뭐야? 마이크가 되겠네, 그치? 마이크. 자, 그 다음 그림과 같이 전자기 유도 실험을 할 때 검육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막대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왜?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지. 맞고요. 그 다음 막대 자석을 코일에 멀리 할 때 이때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막대 자석을 코일 안에 정지시켜 놓을 때 이때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막대 자석을 고정시키고 코일을 자석에서 멀리할 때 이거 되잖아, 그지? 자 그림과 같이 일단은 방해하는 방향의 극을 일단은 쓰세요. N극이 들어오니까 S극이 들어오잖아, 그지? 그럼 오지마, 이쪽이 S극이 형성되고 이쪽이 N극이 형성되지. 그럼 N극을 향하도록 엄지를 맞추고 감아주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그치? 감아 들어가서 앞에서 뒤로 감아 들어가네. 똘똘똘해서 이 뒤로 나오네, 그치? 그래서 A R B, 그치? 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A R B 방향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막대 자석을 코일 근처에서 보기와 같이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할 때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이 같은 것끼리 짝지으시오. 자 이거는 뭐 손으로 안 해도 되고 NS만 맞춰. N 들어와. 그럼 여기 방해하는 거 N 맞지? 나가. 가지마 S. 얘는 S 들어와. 오지마. 얘 나가니까 가지마. 그지? 그럼 같은 조합이 같은 극인 거야. 그지? 디귿 리을 같은 조합이고, 그 다음 뭐야? N 이거 왜 이렇게 해놨니? 자, 어떤 겁니까? 기역과 리을이 같은 조합이고, 맞죠? 그 다음 니은과 디귿이 같은 조합이 되겠네, 그지? 자, 이제 다 돼갑니다. 힘을 내주세요. 자, 지금 유도기전력 식을 써봐.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러면 기전력, 뭐 어차피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방향은 의미 없으니까 부호 생략할게요. 200 곱하기
단위 시간 동안에 0.1분의 웨버 1이잖아. 그지?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니? 2000V가 나오네. 자, 5번 같은 유형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자, 지금 여기에는 들어가는 자기장의 세기를 여기 증가시켜. 그지? 그러면 이 X 값이 막 많아진다는 얘기야. 그지? 많아진다는 얘기야. 들어가는 게. 여기에서는 그대로야. 그럼 여기는 유도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고. 그지? 여기는 없어지잖아. 그지? 자, 방향 한번 설정해 볼게요. 들어가는 게 많아져. 그러면 오지마 하고 아래에서 위로 받아쳐야 돼. 그지? 그러면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고, 여기에 유도 전류는 0이고, 그지? 그래, 없어지니까 들어가면 여기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A 도선에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쓰세요. 얘는 뭡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야. 그지? 그 다음에 B와 C에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등호나 부등호로 비교하십시오. 뭐야? B, C. 그지? 왜냐면, 자, 세기를 봤을 때, 뭘 봐야 됩니까? B와 C니까. B는 0이고, 그지? C는 얼만큼에, 되고. 그 다음에 A와 만약에 C를 비교하자면, 이 기울기가 결국 뭘 의미합니까? 델타 T분의 델타 B잖아. 그지? 변화율. 그지? 그러면 이 기울기가 가파른 놈일수록 센 거고, 그지? 방향이야 뭐 양의 기울기냐, 음의 기울기냐. 그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장치가 아닌 것은 발전기, 전기, 기타, 스피커는 전자기력이라는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됐습니까?